끌어당기면 법칙, 몸매, 다이어트, 외모편. 이미 원하는 몸매와 외모가 된 것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 다이어트가 된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영상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찍었냐면, 제가 옛날에 제일 몸무게가 적게 나갔을 때가 허리가 23인치 정도였거든요. 근데 허리 재는 건 집에서 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내가 말한 방법으로 허리가 23인치 정도가 돼서 내 스스로 이거를 이뤘을 때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허리 23인치 정도가 됐고, 그리고 저는 제가 뭐 더 빼고 싶으면 더 뺄 수도 있고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도 있어요. 식이 조절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조금 먹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조금 먹은 날이. 그러니까 조금 먹은 날에는 만약에 입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밤에 뭐 갑자기 입맛이 없는데 배는 너무 고프니까 흰쌀밥을 먹고 자고, 아니면은 뭐 입맛은 없는데 그래도 과자는 맛있어. 그럼 과자를 조금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물론 뭐 과자를 매일 먹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새겨듣지 마세요. 그만큼 제가 식이 조절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식이 조절에 목숨을 걸고 영원히 목숨 걸고 항상 똑같은 결과를 얻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고 결과를 얻어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요. 그게 현대인의 다이어트거든요. 계속 탄수화물, 그 요즘엔 당 이러잖아요. 그리고 당을 커트하는 여러 시술이 있고 여러 약이 있는데, 여러 시술들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좀 부작용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그것밖에 방법을 모르셔서 그런 거니까, 제가 일상생활에서 돈도 안 들고 그리고 내가 제정신도 되고 일상이 행복하고 음식 조절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여기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던 거를 멈추시고 아예 방식을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훨씬 더 일상이 가벼워지실 거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많아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아요. 근데 저한테 자기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살 안 빠진다 뭐 이런 분들 중에 열에 셋넷이 10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10대에서 더 이상 어려져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사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상선 이상일 수 있다 뭐 이상일 수 있다 하시는데, 그런 게 피검사에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막 살이 안 빠졌을 때는 의사쌤이 어떤 때는 갑상선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 두 분을 찾아가도 문제가 없대요. 선생님들이 제 혈액 수치에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정상인데 좀만 먹어도 살찌고 이게 되게 반복됐거든요. 체력도 없고. 우리가 가진 모든 신체적 문제들이 혈액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잡히고 그래서 약을 몇 개월 먹어갖고 똥깡 해결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만성적 질환이 없었을 거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안 빠진다고 맨날 똑같은 소리로 매년 똑같은 불평을 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산부인과도 그래요. 보면은 산부인과적인 그런 문제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리 며칠째 끝나면은 뭐 질쪽이 부으면서 골반이 붓고 소화가 안 되고. 근데 저도 그럴 때 제가 산부인과 검사를 열심히 받아보면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다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건강의 문제들이 다 혈액의 수치들로 이렇게 뭐 자르듯이 딱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몇 개월 갑상선 약을 먹고 뭐 몇 개월 호르몬 조절을 해서 나았어요. 그럼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음식 스트레스 받고 몸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럼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닐 확률이 높죠. 지금까지 이 나이 이때껏 다이어트는 음식이랑 운동이 100%야 이런 약간 좁은 생각을 갖고 계속 살으셨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쵸?
아니면 돼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 방법으로 해서 마르셨다고 해도 막 뭐 먹으면 불안해갖고 걷고 뭐 먹으면 불안해갖고 뭐 뛰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호흡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살아있는 한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저 독해요. 독하고 여러분보다 많이 해봤거든요. 저 독한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 시작해서 포기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저도 막 엄청 음식 조절해서 살을 빼요, 운동을 하고. 근데 꼬작 3kg 빠졌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막 밥 반 공기 먹고 일반식 하면 바로 1, 2kg 쪄요. 그게 빠진 건가요? 그 상태로 계속 살았었어요, 여러분. 저 허리 23인치 때 꿈도 못 꿨었어요, 여러분. 그냥 내 몸이 왜 이러나, 걸으면 나아지려나, 뭐 하면 나아지려나, 뭐 하면 나아지려나, 뭐 해봤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에 제시하는 방법 빼고는 효과를 본 게 없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의사쌤이 처방해주신 약을 먹고 몇 개월 동안 해서 나았다, 살이 빠졌다, 유지됐다,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후로도 음식 먹으면서 계속 계산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 몸 창피하고 그런 거 유지하면은 제정신과 건강이 유지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 이상해지고 건강이 망가져요. 왜 외모 정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정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민이나 이런 거를 제가 다 겪어봤고, 저도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그걸 해결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더 나은 길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내놓는 지침들이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회사 다니고 그러고 사는데, 우리가 고등학생이라 학교 다니면서 학원만 다녀도 어떻게 그 음식 그런 거 다 지키고요, 운동 그런 거 다 지키고, 잠자는 시간 어떻게 그렇게 로봇처럼 지키면서 살아요, 그쵸? 그 3교대 하시고 뭐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너는 밤에 안 자니까 너는 건강해질 수 없겠다 이러라는 건가요? 너는 3교대에도 음식도 다 싸먹고 다 잠자는 것도 완벽하게 하고 뭐도 완벽하게 하고 뭐도 완벽하게 해야 돼.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그 낡은 방법들은 효과도 없는데 비현실적이고 자기 책망만 하게 돼요. 내가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진 거야. 내가 잠을 늦게 자서 건강이 안 좋아진 거야. 내가 뭐 해서 건강이 안 좋아진 거야. 이러면서 영원한 사이클을 돌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대고 몸을 이미 많이 쓰고 계시고 되게 부지런하게 살고 계신 분들한테 너 먹어서 살찐 거야, 더 움직여,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유지가 돼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음식량을 줄여놓으면. 그리고 외국 가서 보면은 호텔 일 하시고 청소 일 하시고, 우리가 호텔 일 하시고 청소 일 하시는 분들의 신체 활동량 따라갈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리고 무슨 종교적인 활동 하시고 뭐 하시고, 절대 뭐 앉아서 폭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상을 사시는 그런 분들이 비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분들이 게을러서 우리보다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화를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도 못하고요. 우리를 자꾸 자책만 하게 하고 규칙만 엄청 많이 늘어놓는 이 신화는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건강한 음식 좋아하고요. 건강한 영양제도 먹어요. 근데 저는 건강한 음식이 아닌 것을 먹었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고, 영양제 하나가 제 건강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되게 잘 듣고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는 약을 먹지만, 그게 난 이거 먹으면 다 낫겠다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은
음식은 입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요. 이 몸에서 계속 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하루 종일 냅두면서 음식 하나 먹고 해결되고 약 하나 먹고 해결되고 이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이 최고의 수술을 해줘도 어떤 병이 재발돼요. 그 선생님이 수술을 못해서인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우리가 몸에 돌아다니는 게 계속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효과가 좋았다고 해도 그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음식만 바라보고 살고 운동만 바라보고 살고 약만 바라보고 살고 그냥 의사쌤만 바라보고 살고 이거 멈춰야 돼요, 여러분. 효과 지금까지 없었죠? 몇 년 더 한다고 효과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으로 살을 뺀다고 하더라도 음식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몸 보면서 계속 창피하고 이렇게 살면은 건강과 몸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제정신이 유지가 될까요? 되게 보면은 사람들이 최면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아닌데 그거를 맞는 것처럼 하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꼭 있어야 되고 여자친구가 꼭 있어야 되고 결혼을 꼭 해야 되고 이게 되게 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누가 야, 넌 결혼 안 했다? 안 했어? 진짜 못났고 찌질하다. 이런 사람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잖아요. 왜냐면 그런 신화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건 신화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누가 내 옆에 있어서 잘났어, 더 행복해, 이건 신화였어요. 음식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흐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냅두고 음식만을 계속 보고 통제하고 음식만을 보면서 계속 감시하면서 원하는 몸과 건강을 얻을 순 없어요, 여러분. 뭐 전 진짜 식이 조절 1도 안 했기 때문에 질문도 안 받을 거고, 질문해주셔도 제 대답은 하나요. 식이 조절 하나도 안 했어요. 전 제가 말한 명상 방법으로만 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까만색 생각 멈추고 기분 좋아지는 거 그걸로 했는데, 또 이번 제가 새로 발견한 게 있다면 내가 꼭 몸이랑 뭐 남자 관련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를 원하지 않는 걸 걱정하고 계속 보는데 쓰면은 몸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 걱정하고 원하지 않는 걸 보는 데에만 그 에너지가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빠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이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내가 다이어트도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느꼈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혈색이 좋잖아요, 여러분. 제 혈색이 좋단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초등학생 거식증 친구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제가 영상으로 보면은 초등학생인데 음식에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을 안 먹으니까 얼굴이 진짜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이게 더 슬픈 게 뭐냐면 어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식증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물론 정신과 쌤이랑 치료랑 이런 건 무조건 받으세요. 그 선생님도 말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데, 이런 자기가 그거를 낫고 치료하고 테스티모니얼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음식을 먹어서 살이 쪄갖고 똥똥해졌는데 그래도 행복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진짜 최악인 거 알아요, 여러분? 왜냐면 그분들이 다 거식증 걸리고 뭐 하는 게 살찌기 싫어서예요. 근데 너 먹어, 너 먹으면 살찌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냐고요, 여러분. 그쵸? 그분들 본인도 자기가 먹으면 살이 찐다는 그 신화를 못 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훌륭하시고 뭐하시고 폭식증 절대 아니고 건강하신 그런 분들이 살이 찐 경우가 엄청 많은데 왜 계속 살이 찐 거를 인간적인 실격으로 보고 계속 살이 찐 거를 음식하고 운동만 보고 그래서 옛날의 사고방식을 고집해서 해결하려고 하시죠?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이 영상에서는 이 얘기만 하는데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이 다 집단 최면에 걸려 있어요. 남자들도 뭐 이거에 걸린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여자들보단 덜하죠. 어쨌든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데 이거를 깨면은 우리가 우리 하루를 더 좋은데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더 좋은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외쳐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된 데 시간을 쓰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고 난 이제 이거 안 믿을래 다른 방향으로 갈래 하면 다른 에너지로 방향이 틀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외모와 다이어트 이거는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잘못된 데이트관념, 성관념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길게 해도 지금 그 비판 얘기밖에 못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한 방법으로 하면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정신은 맑아지고요 일상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음식 먹을 때 턱턱 막히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턱턱 막히시죠? 그게 외모정병이랑 음식 강박으로 살면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더 심해지면서 갑자기 살이 빠지고 건강해질까요? 내가 그동안 내가 했던 건 틀린 거였어. 그리고 도움도 안 돼. 규칙도 너무 많고 이거 안 지켜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이 많고 나는 불행했어. 정신도 이상했어. 이거를 인정해야지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여러분. 용기 있게 인정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영상을 틀어도 야 먹으면 살쪄 뚱뚱해질 거지만 괜찮아 이러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도 허리 23인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살아도 옷을 작은 걸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도 건강해지고 활력도 넘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비판할 거를 해야지 다음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절대 영상 하나로만 끝날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고 싶었고 전 제 몸을 이제 또 제가 변화시키고 싶으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디가 마음에 더 안 드시고 더 마르시고 싶다 하면은 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제 방법으로 하시면 되지. 음식 감시하고 몸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몸을 보고 창피하고 사람들 밖에 안 나가고 이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만 이상해지고요. 나만 불행해져요. 얘기가 길어져서 본론까지 못 들어갔지만 이거는 뭐 인류의 역사를 담고 과학을 담은 얘기라 절대 영상 하나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봬요.